최근 K9A2 자주포의 영상 하나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 참여한 K9A2 시제기가 야외 기동 장면을 최초로 언론에 공개한 건데요. 드디어 두 눈으로 K9A2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목격한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과 유력 언론들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끄덕을 게 실제로 목격한 K9A2는 말망개량형이지 완전히 새로운 자주포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9A2는 기존 자주포와 차원이 다른 대격변을 이뤄냈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무인화입니다. 기존 K9과 1차 개량형인 K9A1은 포탄 가장 전에 자동화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최신 자주포인 M109A7에 탑재된 반자동 급속장전 장비보다 월등히 개선된 형태였는데요. 이 덕에 M109A7의 분당 최대 발사 속도가 4발에 불과한 데 비해 K9, K9A1은 그 2배에 달하는 분당 최대 6에서 8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빠른 장전과 압도적인 발사 속도가 K9 자주포가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게 된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선보인 K9A2에는 이마저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K9A1에서 사용하던 자동화 장전 장치는 송탄과 포탄 장전까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졌지만 정작 포탄을 날려보내는 장약의 장전과 신간 조절은 병사가 직접 해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K9A2는 고반응 화포 자동화 기술의 자체 개발에 성공하면서 장약 장전을 포함한 포탄 장전의 모든 과정을 완전 자동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 쉽게 말해 포탄 장전에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기존 K9 계열 자주포가 조종수, 포반장, 사격통제수, 그리고 탄약수 2명까지 총 5명의 운용 인원이 필요했던 반면 K9A2는 탄약수 2명을 제외한 조종수, 포반장, 사격통제수 단 3명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군대가 인구 절벽으로 인해 갈수록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면 혁신에 가까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고작 여기서 개량이 끝났다면 군사 관계자들과 언론을 놀라게 할 순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은 고반응 화포 자동화 기술에 더해 포신이 뜨거워져도 장약이 터지지 않는 둔감형 모듈 장약의 개발에도 성공하면서 분당 최대 발사 속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켰는데요. 이 덕에 K9A2는 기존에서 1.5배 향상된 분당 최대 10발의 포탄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자주포고 폭탄의 살상 반경이 50m라는 걸 고려하면 K9A2의 단일 개체 살상력은 실로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향상된 것입니다.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K9A2는 포신에 크롬 도금을 추가하여 포신 수명을 기존 1000발에서 1500발로 50% 향상했고 부무장으로 K6 중기관총을 장착한 RCWS를 탑재하여 사수의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확실히 이 정도면 개량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자주포를 만들어버렸다는 반응도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K9A2의 변화는 아직도 남았습니다. 기존의 K9과 달리 K9A2의 포탑을 보면 기존보다 뒤통수 부분이 커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기존의 차체에 포탄을 눕혀서 적재했던 것과 달리 K9A2부터 포탑에 포탄 가장약을 세로로 적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부도로 보면 이런 방식입니다. 포탄에 적재된 포탄 가장약을 로봇팔로 하나하나 포 입구에 밀어넣는 방법인데요. 이로 인해 차체에는 거대한 여유 공간이 생겼고 이 공간으로 인해 기존의 K9A1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비밀 장비가 탑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어컨입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갑 장비에는 이 에어컨이 없습니다. 또 기갑 장비에 왜 에어컨이 중요한지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갑 장비에 있어 에어컨은 승용차 같은 민간 장비 에어컨보다 훨씬 중요하고 막대한 임무를 담당합니다. 우선 당연한 얘기지만 에어컨은 운용 인력의 전투 지속 능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시간이더라도 기갑 장비의 내부는 상당히 더운 편입니다. 당장 K9 자주포만 보더라도 중량이 무려 47톤이나 되는데 이를 최대 시속 67km로 움직이는 엔진의 열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추운 겨울은 K9에게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추위를 막는 K9의 방한 능력은 이미 검증된 지 오래입니다. 일례로 노르웨이의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방한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각국의 자주포를 야외에 하루 동안 방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다음날 시동 테스트에 성공한 건 오직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자처하며 전 세계 최강의 자주포라고 자랑하던 독일의 펜자우비처마저 북유럽의 혹한 앞에서는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수한 내구성과 신뢰도가 K9이 노르웨이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름의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엔진의 열이 그대로 차체 내부에 고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한국의 여름철에는 장비의 내부 온도가 최대 60도까지 치솟을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찜통 그 자체가 되는 건데요. 이 때문에 여름에 기동하는 기갑 장비에 있는 병사들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전투력이 급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장 1분에 몇 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내부에서 자주포를 운영할 병사가 만전의 상태가 아니라면 사람이나 무기체계나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악한 환경을 에어컨이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장점은 또 있습니다. 기갑 장비에 에어컨이 달려있다는 것은 곧 화생방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에어컨은 일반적으로 양압장치를 탑재하면 따라오는 부가 서비스 같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양압장치란 기갑장비 내부를 일기압보다 높게 만들어서 외부의 공기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는 풍선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풍선에 바람을 빼는 와중에는 외부의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양압장치는 화생방전이 발발한다면 외부에 오염된 공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란 것이죠. 특히 상당량의 화생방 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맞상대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더욱 중요한 장치입니다. 물론 전략 핵무기를 쓰면 달라지겠지만 북한이 저위력 핵무기나 화생방 무기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K9A2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화생방 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는 무기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들만의 약속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이미 러시아만 봐도 제2차 체첸 전쟁에서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역시 화학 무기의 사용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보다 더 잃을 게 없는 북한이 유사시 화생방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문제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화생방 무기보다 핵무기가 상당한 위협입니다. 특히 중국이 곧 보유할 것이 확실시되는 저위력 핵무기의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위력이 낮다는 점에서 사용 허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를 직감한 푸틴이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 저위력 핵무기인데요. 즉 정말 만일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한국은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저위력 핵무기를 투발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방사능 오염지대에서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건 양압장치를 탑재한 기갑장비 뿐입니다. 양압장치는 화생방 오염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까지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양압장치는 현대전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양압장치가 이토록 중요하다면 그동안 군에서는 왜 K9에 양압장치와 에어컨을 탑재하지 않았던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력 생산 능력 부족입니다. K9 자주포가 전 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90%에 달하는 명중률입니다. 여기에는 첨단 전자식 사격 통제 장치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법 장치, 구동 장치, 이송 및 장전 장치, 온도 센서 등 온갖 전자 장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사격 재현을 계산하고 사격 준비까지 끝마칠 수 있습니다. 즉 버튼 한두 개만으로도 사격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는 상당량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K9의 배터리가 감당하기 아슬아슬한 수준인데요. 이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걸 막으려면 수시로 엔진을 작동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엔진 수명 측면에서 상당한 단점입니다. 또 전시를 생각하면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는 위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만약 연료가 없어 시동이라도 꺼진다면 즉각적인 화력 지원도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적과의 교전 중에는 기도 빈익을 유지하는 상태가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엔진을 꺼야 하는데 이 자체가 작전의 방해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어컨과 양압장치까지 추가된다면 전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 개량형인 K9A1에서부터는 포탑 외부에 보조 동력 장치를 달아 추가 전력을 공급했을 정도인데요. 이 덕에 K9A1은 엔진을 켜지 않고서도 포탄을 발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장소에 협소하므로 에어컨과 양압 장치는 탑재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내부 공간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이유로 K9A1의 APU도 외부에 달린 건데요. 물론 노르웨이 수출판처럼 어떻게든 탑재하고자 하면 에어컨과 양압 장치를 탑재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1999년 초도 생산을 시작한 K9의 창정비를 시작하면서 전체 물량을 K9A1 수준으로 개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어컨과 양압 장치 탑재도 고려되었지만 한 대당 필요 예산이 무려 2억 원이 넘었습니다. 한두 대 정도 물량이면 예산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이 보유한 K9, K9A1만 해도 무려 1178대가 넘다 보니 모든 자주포에 에어컨과 양압 장치를 추가한다는 건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막대한 금액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즉 공간 부족과 예산의 압박으로 결국 1차 개량과 창정비를 거치면서도 에어컨과 양압 장치를 탑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는 K9 자주포의 2차 개량형인 K9A2에 와서 완벽히 해결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K9A2는 장전 장치가 완전 자동화되면서 APU와 포탄, 장약을 모두 적재할 수 있을 만큼 포탑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차체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에어컨과 양압 장치를 추가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여유 공간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기술력이 증가하면서 에어컨과 양압 장치 탑재 단가도 상당히 저렴해졌는데요. 당장 K2 표만 봐도 전 차량에 에어컨과 양압 장치를 탑재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K1 전차마저 2024년부터 E2 사양으로 개량하면서 에어컨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 기갑 장비의 대격변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커다란 변화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군은 에어컨 때문에 병사의 전투 지속 능력을 생각하지 않는 90군데라는 폄하에도 묵묵히 버티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앞서 밝혔듯이 쉽게 풀 수 없는 복잡한 이유가 얽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군의 선진화 및 현대화로 세계 최강의 결전병기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중한 우리 병사들의 사기까지 고려할 수 있는 선진 강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